ICBM 위협이 마침내 미국의 인내 한도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마침내 성공했다는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가 북핵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화염과 분노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격정적 어조의 경고를 토해냈고, 미 언론들도 북한이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임계 수위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관측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북한의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위협은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레드라인에 다가섰다고 평가했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도 트럼프 정부의 레드라인은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전력 확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현 상황에서 극히 신중해야 하며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특별히 삼가해야 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최근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관역으로 삼고 본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올해 4번째로 되는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고 태평양상의 괌도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핵 전략 폭격기 편대를 내몰아 우리의 전략적 대상물들을 겨냥한 실전 핵타격 훈련을 뻗어시 강행하였으며 각종 핵 전략 장비들을 우리 코앞에 끌어들이면서 지역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는 데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우리 혁명 무력의 최고 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의 군사적 행동 성격을 평가하시면서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 주변 수역과 태평양이 조용할 날 없이 갈개며 예민한 지역에서 부적절한 군사적 망동을 일삼고 있는데 미제의 침략 장비들을 제압 견제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행동 방안을 검토하라고 언급하신 바 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때없이 남조선 상공의 나라들로 우리를 자극하고 위협 공갈하고 있는 미제의 핵 전략 폭격기들이 틀고 앉아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를 포함한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의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은 충분히 검토 작성되어 곧 최고사령부에 보고하게 되며 우리 공화국 핵무력의 총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이 사격 계획이 단행될 경우 미국 놈들이 우리 전략 무기들의 위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제일 먼저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 북한과 미국이 불바다와 화염이란 단어를 거침없이 쏟아내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위기설에 이어 8월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겨냥한 북미 간 위협전의 수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불바다 전면전을 거론하며 경고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미국 전략 자산의 근거지인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카드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무모한 선제 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그 즉시 서울을 포함한 괴뢰 1, 3 야전권 지역의 모든 대상들을 불바다로 만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강경 경고에 강력히 반발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연상케 하는 화염과 분노라는 초강경 발언을 하자 한반도 위기와 긴장감이 더욱더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조야와 언론은 일단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위기 고조가 초래할 수 있는 오판과 오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북미 간 대응 수위가 일촉즉발의 강대강 대립으로 치닫는 가운데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그 진위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도 증폭됐습니다. 관련 당국자를 넘어 군 통수권자까지 대응 공격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파만파 확산한 겁니다. She's obviously not used to the propaganda that comes out of North Korea. They usually respond with pretty colorful language. But it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they're going to be able to follow through on everything that they threaten. 당국자들과 치밀한 사전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불확실성만 초래하리란 언론의 우려도 잇따랐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미국과 북한 모두 스트롱맨을 표방하는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지도자들이 있다고 꼬집었고, 더글러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부소장은 말의 전쟁에 휘말리는 건 아마추어적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괌 포위 사격 수단으로 언급한 화성 12형 미사일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입니다. 네, 사거리가 최대 5,000km에 달해 괌을 타격할 수는 있지만 이는 사실상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어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신형 탄도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화성 12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새벽 4시 58분 세형의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이 발사됐습니다. 화성 12형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엔진이 탑재됐고 1톤 규모의 핵탄두 장착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은 화성 12형의 최대 사거리가 5,000에서 6,000km에 달해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괌은 북한이 화성 12형을 쏜 평안북도 구성과 약 3,500km 떨어져 있어 충분히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이에 북한은 괌을 포위하듯 주변 해역에 여러 발의 화성 12형을 떨어뜨리는 포위 사격을 위협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북한이 실제 포위 사격을 감행한다면 이는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화성 12형의 정밀도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괌 본토에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경랑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군이 미국을 향해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위한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아침에 북한 전략군이 내놓은 성명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괌을 포위 공격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오늘 위협을 했지만 북한군이 앞으로 핵미사일 태세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전략을 다 노출시킨 거죠. 쉽게 말해서 괌 포위 공격을 하겠다는 거,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의 중거리 이상 미사일의 용도는 오키나와나 괌에서 증원 전력이 오는 걸 차단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주변을 포위 공격하겠다라는 거를 했죠. 실제 평시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오늘 용어를 보면은 그 위협하는 방안을, 작전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다고, 사실은 이제 그 역설적으로 오늘 전문을 보면은 괌이라는 기지가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이륙하는 그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미제의 본거지다 이런 표현들을 좀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좀 거친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응징하겠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위 사격 작전 검토라는 게 그냥 미사일을 그 괌을 향해서 쏘겠다 뭐 그런 얘기. 포위 사격이라는 게 그렇죠.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지금 보면은 북한의 평안북도 일원에서 그 발사를 하면요, 우리가 옆으로 된 걸 위도라 그러고 남과 북으로 하는 걸 경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한 평안북도에서 미사일을 만약에 발사를 한다라면 같은 경도에 우리 평택 오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고 그 중간 개념으로 오키나와가 있어요. 같은 라인에. 그리고 그 끝에 그 괌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아태 지역의 주요 미군 군사 시설인데 같은 경도에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주 상공에서 보면 같은 경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143도에서 144도 어간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타격을 한다라고 하면 미사일이라는 걸 실제 쏘면 한 발 한 발 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꺼번에 쏘아서 어떤 초기 대응을 하는 그런 개념의 무기 체계인데, 이런 운용을 본인들이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상당히 구체적인 위협인데 이 전략군 어떤 부대입니까? 전략군이라고 하면은 재래식 그 군사력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ICBM이라든가 또 예. 거기에 핵탄두까지 그 장착을 해서 쏘아 올리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군사적인 어떤 목적, 전술적 목적을 지나는 어떤 상당히 장거리적인 그런 그것을 대비하는 예. 사실은 그 군이라고 볼 수가 사실 있죠. 그런데 예. 이번에 소위 그 전략군 포위 사격을 하겠다, 그리고 준비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포위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까지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한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 할 때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 대비책으로 사실은 괌에서 출발해가 B1B라든가 이런 쪽 미국의 전략 폭격기라든가 소위 전략 자산들이 사실 সমূ에서 이쪽으로 이동해 오거든요. 그럼 괌 자체를 이것을 뜨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그것을 포위해서 사전에 공격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 이전에 어디까지나 미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위협을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소위 레토릭으로서 지금 발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화성 12형으로 화성 12형 미사일로 괌을 포위 사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화성 12형이 그런 그 타격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일단 지난 14일에 우리가 IRBM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일단 성공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타격 어떤 사거리겠냐 하면은 괌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소위 그 무수단리보다는 좀 더 발전된 그런 정도의 그 IRBM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공격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은 이건 역시도 재진입 기술까지도 지금 와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핵탄두를 실적으로 실을만하게 완전히 발전돼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의심의 여지는 남아있는 그런 무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북한의 총참모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예방전쟁에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뭐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북한 내부가 느끼는 위협의 인식이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당장 이제 21일부터 한미 방어 훈련은 어떤 주의소 개념 훈련인데 을지 프리덤 가디 훈련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봄에 우리가 한미연합 훈련을 하고 가을에 2차례 연례적으로 방어 훈련을 하는데 이때마다 북한이 느끼는 위협은 뭐냐면 북한 역시 동원 체제를 유지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군의 일상을 못하는 거죠. 북한의 어떤 경제적 소모라든가 이런 물자 소모가 굉장히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오늘도 북한 성명서에서 참모부 성명에도 보면은 비완비가 한반도 상경에 다녀갔다. 어제 오전에 그랬고 오늘 군 당국은 통례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략 폭격이 들으면 이른바 북한의 전쟁주의부들은 다 어디 숨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 정 박사님 말씀하신 데는 언술적으로 위협을 하는 이런 실제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위협을 하는 그런 방어 개념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ARF에서도 외교적으로 고립당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자신들 나름대로의 어떤 굉장히 이렇게 위협의 강도를 높여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또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 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제 핵탄두 소형화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지금 북한이 소위 운반 수단인 각종 미사일을 개발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근까지는 소위 소위 ICBM급에 해당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지금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단순히 이 폭탄을 실어서 그걸 하는 그렇게 공격력이라든가 이게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 핵탄두를 실어서 만약에 그 미국의 동부 지역이든 아니든 어떤 핵심 지역에 쏘았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크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기 위해서는 이 무수단도 좋고 아니면 ICBM도 좋고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핵탄두를 싣기 위해서는 소형화를 해야 됩니다. 소형화가 안 됐을 때는 이것을 운반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 쪽에서도 북한이 이런 ICBM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무수단리 혹은 또 IRBM 중심의 이제 방금 얘기한 그런데 실을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아직까지는 언론들의 소위 그 심정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러한 어떤 소형화 기술까지는 사실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또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탄두의 소형화 또 그리고 경량화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 대강의 기준이 있습니까? 소형화와 경량화의 기준. 소위 이제 1톤 미만 정도, 이런 정도로 이래 돼줘야 이것을 이제 저쪽에 ICBM 아주 장거리 이런 데까지 가는 데는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또 정확하게 가게 한다든가 이런 사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이미 자기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을 했다.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을 위협한다면 화염과 분노를 만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직설적이고 쉽고 거친 표현인데 미국 대통령의 이런 반응은 북한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굉장히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예방 타격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예방 전쟁이라는 걸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미국이 생각하는 예방 전쟁 개념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과거 개념으로 폭탄이 터지면은 파괴가 되고 사람이 많이 죽고 이런 식의 예방 전쟁을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미 CIA 국장 마이크 폼페오가 청문회 때부터 일관되게 얘기하는 발언의 깊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문용어로 non-kinetic weapon이라고 비활동성 무기라고 번역을 하는데 마이크로웨이브나 EMP 그리고 미국이 나토에 이미 올해부터 실전 배치하겠다는 B-12, 60이라는 소형 전술 핵무기 이런 거는 인명피해가 100명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수단으로 삼겠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측면은 빼고 우리가 과거에 재래식 개념으로 해서 항공모함이 동원되고 전략폭격기들이 동원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 사전에 노출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도식화된 생각들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은 최근에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의 안보 라인의 정책 담당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집약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분노와 화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는 앞으로 준동하지 말고 군사도발을 하지 말아라 하는 굉장히 심도 있는 경고라고 봅니다. 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요. 안보리 제재 결의도 통과가 됐고 ARF 성명을 통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제대로 통하기 위해서는 역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글쎄 어느 정도 따라줄까? 끝으로 간단하게 좀 예측을 좀 해주시죠. 결정적인 것은 역시 중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에 있어서도 중국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행하는 그런 그 액션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그렇게 효력을 발휘 못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사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 북한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공식적인 어떤 이것이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데 대해서도 중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행 차원에 있어서 해준다면은 사실은 이번 결의 내용도 북한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래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도 위협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또 우리나라는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지가 새로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